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와, 네이버 좀 오랜만에 영상 찍어드려요. 아무래도 걱정이 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안 가니까, 그죠? 주가가 안 가니까 조금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일단 다 때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약하고 워낙 시장에 살 게 많아요.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뭐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딱히 뭐 네이버를 살 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약간 이런 조금 분위기들이 사실 있어요. 지금 구간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버려야 되나, 아니면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왜냐면 이 24만원 근처에 있는 가격은요, 욕을 먹는 자리예요. 이거 괜찮아요, 좀 모아보세요 라고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노란색 침대가 제가 좀 모아보기 괜찮은 곳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대예요. 근데 계속 모으면 슈팅, 모으면 슈팅 나오는데 여기를 못 뚫어요. 30만원 구간. 그러니까 여기만 뚫으면 진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가 지금 너무나 조금 회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냐 라는 관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기업이 소프트웨어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조금 좋지 않죠, 현재 분위기가. 그쵸? 미국 시장에서 이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D램, 그죠? D램이나 AI 인프라 쪽 굉장히 좋은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업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망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까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항상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내 종목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어때요?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죠? 550달러 고점 대비해서 정말 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이 대형주가 30%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다 왔거든요. 보통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30에서 40% 내려오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올 자리가 제가 옛날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기준에서 많이 빠지면 10%.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겠지만 거의 바닥이 잡히는 구간이다. 보통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주식에서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악재에서 바닥이 나와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악재에서 바닥이 나와야 돼요. 다 바닥이 나와요. 보통 바닥을 호재로 잡는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오면서 개미를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죠? 강력하긴 하지만 지금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길 한번 이렇게 밀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저는 계속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위쪽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매수 타이밍은 2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위에 10%, 2.6, 26만원, 밑에 22만원, 이렇게 해서 분할로 1차, 2차, 3차를 잡는 모아가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24만원 근처만 오면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년 동안 네이버를 보유한 이 사람들의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고민할 거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네이버 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월봉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자, 요렇게 23만원 요런 구간들 월봉을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죠? 밑에서 매수한 사람 지금도 수익 중이겠죠.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3년 동안 매수한 사람 지금도 수익 중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물량을
끝까지 받아서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네이버가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 순매수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로 네이버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죠?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은, 그죠? 시가총액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시가총액도 퍼가 20배이기 때문에 S&P 뭐 17배, 16배에 비하면은 아직도 네이버가 고평가인 건 맞으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업비트와의 합병을 통해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의 합병을 통해서 연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업비트 매출도 같이 잡힐 거예요, 이익과. 그래서 그 부분들이 코인만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반드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텐데, 코인 자체의 힘도 너무 약해요. 제가 계속 네이버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메타가 최근에 그 빅테크 메타 있죠. 메타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자, 페북, 인스타로 코인 결제한다. 메타로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여서 메타가 올 하반기 플랫폼 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과거 자체 가상자산 리브라를 발행하려다 구제당국의 철퇴를 맞고 사업을 접은 지 4년 만에 재도전이다. 다만 이번에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 코인을 발행한 대신 제3자 벤더와 손잡고 기존의 상용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메타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자사 플랫폼 전반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제3자 기업에 제안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자, 유력한 파트너 후보로는 글로벌 결제업체 스프라이트가 거론되고 있다. 스프라이트는 지난 스테이블 코인 전문 기업 브립지를 인수했으며, 패드릭 콜리슨 스트라이프 CEO는 지난 4월에 메타 이사회에 합류한 바가 있다. 다만 메타는 이번 조치가 과거 DM 프로젝트의 부활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규제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미국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활성화 되겠냐? 일단은 이 화폐 가치가 불안정할 때, 그죠? 화폐 가치가 불안정할 때 스테이블 코인들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너무 많아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서 이 관세로서 들어온 세수를 부채를 갚는 데 좀 사용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부채를 계속적으로 찍어내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왜냐면 채권을 계속적으로 발행해도 이 달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로 패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한 개에 1달러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걸 달러로 말이 좀 엉키는데,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미국채를 엄청나게 들고 있어야지 이게 패깅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내가 만약에 1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로 바꿔주는데, 갑자기 내가 돈이 없어요. 채권을 많이 안 사는 상태라면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내가 조금 있는 채권을 팔아서 이 돈으로 달러를 다시 바꿔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채권을 시장에 팔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 팔면 채권이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 없는데, 이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50장 있었다. 근데 이거를 30장 팔아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20장이죠. 근데 채권을 팔면 채권 가치가 떨어져요.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패깅은 정확히 안 맞춰 놓으면은 채권 가격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급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던질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억, 100억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몇 조 단위로 팔 거 아닙니까? 몇십 조, 몇백 조 단위로. 그럼 거기서 채권 가격이 흔들리면서 요거에 대한 뭐 내 담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테더도 같은 경우도 뭐 1달러에 1,300원이면은 테더가 계속 1,300원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번 비트코인 붕괴하면서 요게 1,100원인가 1,000원까지 빠졌다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순간 이건 뭐다?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뭐 최소한 90% 정도, 그러니까 내가 뭐 채권을 100조를 들고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90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요 정도를 맞춰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할 수밖에 없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이 많은 채권을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건데 더 심화 과정은 들어가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미국이 그냥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해먹기가 좋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이 뭘 하건 간에 이 돈을 해먹기가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약간 돈을 굉장히 해먹기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어쨌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업비트를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비트 인수하기 전에도 이미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관련주였죠. 왜? 네이버 페이 결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페이 결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네이버고, 업비트도 그래서 네이버가 손을 잡은 걸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한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아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좀 공격적으로 모아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이버가 또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식이라는 거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진득하게 들고 있다가 그죠?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때 매도 타이밍을 보는 거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모으거든요. 한 6개월 이렇게 모아요. 5, 6개월 모으고 올라갔을 때 많게는 2배까지 먹고 그냥 팔아요. 대형주는 그래요. 중소형주는 또 보더라도. 근데 요즘 시장이 대형주 장세지 않습니까? 대형주 장세? 그럼 잘 모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50% 100% 간다고 파는 게 아니라 더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또 사실 너무 무섭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분명히 이거는 고점이다, 너 말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 올라갈 섹터에 대해서 비중 조절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밑에서 담아가고,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여러분들이 걱정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천천히 한번 모아가 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좀만 진득하게 기다려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돼서 추가 매수 타이밍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네이버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들 어디서 해야 될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네이버에 대한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네이버는 모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 봐야 되는 거는 원전을 보셔야 돼요. 원전. 제가 지겹게 얘기하죠. 원전, 전력. 그죠? 지겹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도 제대로 된 피날레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미 원전 협력 나오면 원전주 딱딱딱딱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네이버는 보유하시면서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원전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돼서도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네이버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신규 진입 타이밍은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45-9501 이쪽으로 네이버라고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전달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관련된 원전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 줬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정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 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 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트 전공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